마이크가 켜지는 순간 진실이 시작됩니다. 류현정의 마이크 온. 안녕하십니까. 4월 9일 목요일 류현정의 마이크 온 류현정입니다. 6.3 지방선거가 2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선거만큼은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도 국민의힘이 안심할 수 없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국민의힘 공천 컷오프에 반발한 주호영 의원이 항고심 결과에 따라 무소속 출마 카드를 준비하고 있고, 이진숙 예비후보는 이미 독자 노선을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 내용은 여전히 안개 속을 걷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김부겸 후보는 국민의힘 출신인 최홍호 전 대구시 행정부시장을 선거 캠프에 합류시키며 보수 표심을 매섭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격전지가 된 대구시장 선거. 야당의 대혼도는 언제 끝날까요? 또 다른 반전의 순간은 있을까요? 류현정의 마이크온 목요일의 이슈 길잡이는 김무락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비가 생각보다 많이 오던데 네. 오는 길은 괜찮으셨어요? 네, 아직 퇴근 시간이 아니라서 수월하게 왔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벚꽃 구경하라고 했는데 하셨어요? 벚꽃 다 떨어졌는데 이제. 네, 이제 없더라고요. 제대로 못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아쉽습니다. 네, 이제 변호사시니까 제가 꼭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네. 주호영 의원이 이제 어제 항고심 판단을 끝까지 지켜보고 거취에 대해서 판단하겠다고 했어요. 네. 주호영 의원의 항고심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 주호영 의원의 가처분 신청은 조심스럽지만 기각될 것이라고 제가 예측을 했었는데 맞췄습니다. 네, 제 입장에서는 다행인데 근데 항고심도 이게 결국에는 그 기각의 이유가 정당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항고심에서도 주호영 의원이 뭐 이렇게 당헌이나 당규에 위배된다는 어떤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상 또 조심스럽지만 또 기각되지 않을까 라고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 방송쯤이면 결과가 나오겠죠? 예, 나올 수 있어요. 네,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선거와 맞물려서 공공기관 대구 이전이 뜨거운 화두인데요. 네. 중구 오영준 예비후보, 수성구 박정건 예비후보 다 민주당 후보들입니다. 네. 기업은행 대구 유치 공약으로 내걸었고 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등 대법원 대구 이전 법안을 네. 발의해 놓은 상태죠. 이런 굵직한 기관들이 지방으로 내려오려면 법적으로는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나요? 그 국가의 핵심 공공기관이나 뭐 사법부 최고기관, 대법원과 같은 거죠. 이전하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옮기는 차원이 아니고 정부 차원의 타당성 검토와 기본계획 수립이 먼저 있어야 되겠죠. 네. 그다음이 가장 중요한데 바로 입법부인 국회에서 그 해당 기관의 소재지를 규정하고 있는 설립 근거 법률 자체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 예산 확보와 부지 선정 등의 실무 절차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냥 단순히 행정명령 내리고 뭐 정부가 가라고 하면 갈 수 있는 게 아니군요. 예. 법을 고쳐야만 하는 그런 이유가 또 있을까요? 그 주요 공공기관들은 일반 기업과 달리 각 기관의 설립, 목적과 조직 권한 등을 명시한 개별 법률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개별 법률들에는 해당 기관의 본점이나 소재지가 어딘지 명문으로 못 박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법률을 수정하는 것은 오직 입법부인 국회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아무리 정부의 의지가 강하거나 뭐 네. 지자체장이나 국회의원 후보가 공약을 내걸더라도 국회 본회의에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단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의 어느 조항을 개정해야 할까요? 기업은행의 경우에는 그 중소기업은행법이라고 있습니다. 제4조에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 대법원 역시 그 법원조직법 제12조에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 기관들을 대구로 유치하려면은 이 법조항들에 적힌 서울특별시라는 단어를 뭐 대구광역시로 바꾸거나 아예 뭐 법률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혹은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다는 식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 통과를 이끌어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법안 개정 과정에서 좀 어려움도 있을까요? 장애물 같은 것들? 그 가장 큰 장애물은 결국에는 뭐 타 지역 대구 이외 지역의 의원들이 반대와 이해관계의 충돌입니다. 그 대구 경북 지역 의원들만으로는 뭐 법안 통과에 필요한 과반수를 당연히 채울 수가 없을 거고. 네.
수도권 지역구 의원들은 왜 하필 알짜 공공기관이 빠져나가야 되냐, 대구로 빠져나가야 되냐, 뭐 결사 반대할 것이 분명하고, 뭐 다른 지역, 뭐 예컨대 부산이나 뭐 호남권 의원들은 또 왜 하필 대구냐, 우리 지역으로 와야 된다라고 뭐 경쟁적으로 유치전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이 충분히 됩니다. 결국 치열한 지역 이기주의를 뚫고 전국적인 타협과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험난한 과정이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역 간 갈등, 또 수도권의 반발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법 개정 문제뿐만이 아니고요. 그 해당 직원들이 이제 이사를 예. 와야 되잖아요. 출퇴근지가 바뀜으로 인해서 뭐 노조나 직원들의 반발, 그리고 뭐 헌법 논란까지도 좀 장벽이 있어 보이는데요. 예, 말씀하신 대로 그 실무적 장벽이 뭐 사실상 더 높아 보이기도 합니다. 당장 기업은행의 경우에는 임직원들이 거주지 이전과 그 교육 문제 이런 문제 등으로 인해서 노동조합이 강력한 반발이 충분히 예상되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경우에도 헌법적 논란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 2004년도 다 아시다시피 뭐 행정수도 이전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었는데 당시 헌법재판소는 수도는 서울이다라는 관습 헌법을 인정하면서 헌법 개정 절차에 의해서만 그 수도를 이전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대법원에 대해서는 그 설치가 없었지만 네. 뭐 대법원은 뭐 청와대와 국회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뭐 네. 구체적인 설치는 없었지만 그 국가 최고 사법기관의 지방 이전이 뭐 사법 접근성이나 국가 핵심 기능 분산 측면에서 위헌적 소지가 없는지에 네. 대해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위헌 소지에 또 제 생각엔 직원들 반발이 또 생각보다 그렇죠. 클 것 네. 같아요. 네. 네, 거주지 이전을 해야 되니까 주거지를 마련해줘야 되는 문제도 생길 수 있겠네요. 어쨌든 선거철마다 좀 이런 공약이 나오잖아요. 네. 네, 실질적으로 이걸 이루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그 무조건 유치하겠다는 식의 선언적 공약을 넘어서서 당선 직후 뭐 타 지역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설득하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입법 전략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우리 대구가 왜 이런 대법원이나 중소기업은행을 유치를 해야 되는지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지 네. 그 이전에 오는 기관의 임직원들에게 뭐 어떤 정주요건, 교육환경이나 정주요건과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지 그 객관적이고 치밀한 청사진을 함께 제시를 해야만 실현 가능한 공약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예. 그렇겠네요. 그리고 또 누가 당선되냐에 따라서도 그렇죠. 사실 실질적으로 이루는데 굉장히 결과가 많이 달라질 것 정치력도 같습니다. 있어야 될 것이고. 네, 예. 또 뭐 여당이 되냐 야당이 되냐 이런 그렇죠. 부분에서 굉장히 여파가 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슈 길잡이였습니다. 네, 앞서 공공기관 이전의 법 개정 문제를 다뤄봤는데요. 대구에서 IBK 기업은행 유치를 공약으로 내건 분이 계십니다.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 캠프의 부대변인이기도 하죠. 더불어민주당 오영준 중구청장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오영준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후보 오영준 인사드리겠습니다. 영광입니다. 준비가 상당히 돼 있으시네요. 우리 김무락 변호사하고도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부님.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평소 마이크온을 통해서 자주 뵙고 있었고 감사합니다. 굉장히 흠모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방송인이 다 되셨습니다, 우리 김무락 변호사. 네, 그 선거가 2달도 안 남았는데 김부겸 후보 캠프 부대변인 하시고 예. 본인 선거도 준비하시고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텐데요. 지금 대구 민주당이 유례없는 전례 없는 그런 기회를 잡고 있다고 평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네. 실제로 이제 단체장 및 지방의원 출마자들 그리고 예비 후보들이 정말 사기가 하늘을 찌를 것 같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과연 대구 민주당의 후보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선거운동 전략은 무엇이냐? 김부겸 후보, 오늘자로 김부겸 대구광역시장 후보의 득표율 상승 그리고 대구 유권자분들에 대한 소구력 상승일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지금 현재 김부겸 시장 후보 캠프의 부대변인 역할을 맡고 있고요. 네. 물론 제 1번은 오로지 중구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잘 분배해서 잘 네. 고려해서 분배하고 있습니다. 중책을 맡으셨는데 한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인지 하여튼 바쁘실 것 같습니다. 그 대구시장 후보 김부겸 후보 대구시장 출마 선언식에서 사회 맡으셨잖아요. 그 뭔가 김부겸의 노련함, 오영준의 패기 뭐 이런 조화를
일부러 계획하신 거죠? 준비하신 거죠? 사실 이제 뭐 제가 다 기획을 할 수는 없는 일이고요. 네. 저보고 아, 이제 맡기셨습니까? 사회를 조금 맡아달라는 요청이 있으셨는데 제가 기존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대변인을 계속 맡으면서 여러 행사 때 사회를 많이 봤었어요. 아, 그래서 맞아요. 사회 많이 보셨어요. 많은 이제 선배님들께서 아니 사회는 뭐 오영준 후보가 보면 되겠구만 이렇게 하시길래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근데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 보면 김부겸 후보께서 이제 당시 2.28 민주운동 기념공원에서 대구 시민들께 드리는 첫 인사 그리고 첫 일성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그 바로 뒤에서 그 현장을 지켜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저도 한 사람의 이제 정치인으로서 이제 굉장히 배울 것이 많은 선배 정치인에게 이런 가르침을 현장에서 받을 수 있다는 것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어요. 아, 감동을 많이 받으셨군요. 네, 그 뭐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뭐 목소리만 들어도 느껴지죠. 우리 오 후보님 굉장히 젊으세요. 만 32살, 1994년생이십니다. 우리 스튜디오에 오신 분들 중에 가장 젊고 저보다도 젊으시고 영광입니다. 네, 대구 최연소 기초단체장 후보시고 전국적으로도 상당히 젊은 후보신데요. 조금 우려되는 바는 이 젊음이 장점인 반면에 또 아무래도 지역 어르신들은 그 너무 젊은 거 아니냐 이런 그렇죠. 우려하실 것 같아요. 제가 출마 선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대구 중구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대구에는 오래된 경험보다 새로운 연결이 필요한 때이다. 그게 항상 그렇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시대 정신으로 포장되는 그 유권자들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방향 그리고 유권자들께서 원하시는 선택지가 사실 매 선거마다 항상 있어 왔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2016 지방선거는 정말 지역주의 타파와 지역 균형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 될 것이다. 그러한 이제 상황 그리고 시간 그리고 지금 이제 제 뭐 나이라는 약간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합쳐져서 저는 굉장히 적합한 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구 중구민들께 굉장히 열심히 아주 최선을 다해서 어필할 생각입니다. 아, 그 적합하다는 게 이제 그 변화의 바람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사례가 있고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많지만 한 가지만 꼽자면 최근 5년간 이제 중구의 순 이제 인구 유입이 25,000명 가량. 네, 엄청 많이 늘었어요. 지금 중구 인구가 10만 명이거든요. 네, 10만 명 돌파했죠. 4분의 1 이제 이상이 최근 5년간 유입이 되는데 그 인구 중에 상당수가 2030, 40 세대. 네, 맞아요. 아주 젊어졌습니다. 이분들의 언어를 아는 정치와 행정이 필요한 때다라고 최근에 많은 중구 구민들을 뵈면서 그런 말씀을 많이 듣고 응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아, 그럼 어르신들도 직접 만나보시고 어르신들 반응은 괜찮으세요? 어르신들 반응은 궁금합니다. 처음엔 이런 거예요. 처음에 제가 선거운동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 열심히 하세요 했다가 갑자기 본인이에요? 아, 그때부터 놀라시는 자기인 줄 모르시는군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정치 고관여층이 아니면은 그 예비 후보 기간 이제 본 후보 기간은 잘 이제 인지를 못 하시는 경우가 많으시고 그리고 일단 뭐 파란 잠바 입고 있으니까 선거 운동 하는갑다 했는데 중구청장 후보 오영준 이제 피켓을 들고 있으면 뭐 저 캠프 일원인가 싶다가 보니까 이제 본인이네. 그때부터 이것저것 좀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기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북구 의원을 하셨어요. 네, 최근까지도 하시다가 출마를 위해서 사퇴를 하시고, 그렇죠? 중구로 지역구로 옮기시고 출마를 결정하셨는데요. 이것도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일단 제가 가장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이제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중구 그리고 이 대구에 몰아닥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제 했던 방법대로만 한다면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그리고 아까 이제 주신 말씀처럼 젊음의 저의 이제 그 나이 연령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반대로 이제 그간에 해보지 못했던 경험들 그리고 그 정치와 행정의 효용을 또 대구 시민들, 중구민들께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네.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사실 작년 연말부터 당에 아주 센 요청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당의 전략일 것 같아요. 중구가 젊은 지역이 됐기 때문에 젊은 후보가 필요하다. 예, 뭐 이런 요구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궁금한 게 고향이 부산이세요. 대구분이 아니시더라고요. 근데 대학은 경북대를 나오셨고 왜 대구에서 정치를 하세요? 부산이 아니고? 거기에 괄호를 하나 더 아마 생략된 괄호가 왜 대구에서 민주당을 선택해서 이제 정치를 하느냐라고 많이들 뭐 물어보시는데 말씀드릴 것들이 많죠. 근데 이제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부산에서 나왔다가 이제 경북대학교를 진학하게 되면서 대구에 산 지 14년이 되었습니다. 대구라는 도시에 이제 어느 정도 녹아들고 융화되고 그리고 대구 시민들 그리고 특히 북구 구민들께서 저를 대구 시민으로 받아주셨던 것에 대한 감사함을 항상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더 나은 지역사회 그리고 더 나은 우리 미래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대학생 때부터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남다른 대학생이셨군요. 보통 대학교 때 그런 거 고민 안 하는데. 사실 뭐 1, 2, 3학년 때는 안 했던 것 같고 4학년쯤 돼서 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차원에서는 좀 감사한 일들이 정말 많죠. 재밌는 네. 포인트가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후보님 처음 뵙는데 목소리도 좀 우렁차시고 네. 진짜 젊음이 느껴지네요 진짜로. 아유, 근데 굉장히 그 부러워 보이시는데 지금. 아까 그 나이 94년생이라는데 제가 82년생이라서 뭐 동갑인데 띠동갑이라서 저는 오늘 처음 뵀는데 저는 그렇게 차이 나는 줄 몰랐어요. 아주 훈훈합니다. 네. 근데 지금 상대적으로 지금 현 구청장인 유기아 구청장은 그 8년이라는 긴 행정을 이어가고 있었고 그리고 뭐 상대적으로 후보님에 비해서 연배가 꽤 높으시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뭐 중구가 되게 젊은 세대들이 많이 유입되고 그러면은 그 젊은 세대 유권자들의 뭐 맞춰서 정책 방향도 바뀌어야 되는데 그걸 지적하시면서 아마 연륜의 한계라는 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연륜의 한계가 느껴지는 뭐 이런 그런 실책 지적하실 만한 실책 뭐 어떤 거 있는지 좀 궁금. 사실 제가 최근에 김부겸 후보님을 뵈면서 참 많은 걸 배우고 있는데 지금 김부겸 후보님을 향해서 여러 질문들이 쏟아지잖아요. 그럼 상대 후보, 상대 당에 대해서 평가해달라 하면은 1절 말씀을 안 하세요. 저희 거 하기도 바쁩니다. 지금 저도 역시 이제 대구 중구에서 유권자, 대구 중구 구민들이 원하는 가장 큰 그 소구 지점은 어떤 것일까 열심히 연구하는데 오로지 매진을 한 지 몇 개월 차가 되었는데 다만 이제 많은 구민층 대구 중구 구민들을 뵈면서 느꼈던 것은 확실히 현 류규하 구청장님 연륜이 대단하시다. 류규하 구청장님을 모르시는 분이 없고 왜냐하면 지방의원도 오래 하셨고 정치를. 지금 재선구청장이시니까 그만큼 또 해오신 일들도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리스펙트는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선관위에 이제 후보 등록하러 갔는데 마침 이제 구청장님 뵀어요. 그때 선거사무소 등록하려고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이제 같이 사진 한 장 찍어주시죠. 하니까 흔쾌히 또 찍어주시더라고요. 그러고 제 손을 잡으시더니 젊음이 좋긴 좋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사진이랑 이런 내용들을 이제 소셜 미디어에 업로드하고 그게 또 기사화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엄청난 선의의 경쟁. 그러나 이제 지난 8년 동안 사실 여러 그 류규하 이제 구정 체제에서 여러 변화들이 있었겠지만 과연 중구 구민들 그리고 도심의 역할을 그 핵심 도심이자 원도심의 역할을 해야 될 그 중구가 정말 획기적으로 변했는가 그 질문은 확실하게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중구 구민들 많은 구민들께서 이제는 변화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뒤집어 봤을 때 8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지는 않았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굉장히 연구에 매진하면서 느끼는 것은 중구는 정말 무궁무진한 포텐셜과 그리고 로컬 콘텐츠로 가득 차 있다. 지금 있는 환경만 잘 활용하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더 이제 더 많은 지역 내 총생산 그리고 경제 유발 효과를 누릴 수 있을 텐데 그 역할을 오래된 경험이 아니라 새로운 연결 그 지점으로 오영준을 써달라 그렇게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십니다. 네. 근데 아직 국민의힘은 경선 중이에요. 저희가 후보가 확정이 안 돼서 지금 국민의힘 후보는 사실 부르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 정해져서요. 다음 주쯤에 윤곽이 나올 수 있을까 싶은데 정장수 전 부시장도 지금 도전장을 던졌어요. 정장수 후보에 대한 평가는 못 하시겠지만 그 정장수 후보는 네거티브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대상은 류규하 청장입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요. 나중에 정장수 부시장과 맞붙는 데는 굉장한 부담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아니 사실 두 분 중에 누가 상대가 되셔도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경험이 적고 연령이 낮은 저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화 전략을 잘 세워서 그리고 아까 말씀 못 드린 바처럼 그 이재명 정부의 임기와 함께하는 2016 지방선거의 당선자 그리고 이제 새롭게 행정을 이끌어 나가야 될 이제 의사결정권자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굉장한 비교적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강력한 여당의 후보다 이런 말씀이군요. 네. 오늘 이제 김부겸 후보께서 인터뷰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6월 4일 2026년 6월 4일에 대구시장이
민주당 김부겸 후보가 당선이 됐다는 뉴스가 이제 생기면 전국 일면에 그게 나지 않겠는가? 전국 그건 매체 그래요. 일면에. 저는 이제 같은 이제 그 결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전국에서 이제 아마도 정부 여당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후보 중에 제일 어리거나 제일 어린 축에 들어가는 이제 제가 대구 다른 곳도 아니고 대구의 중심, 대구를 대구답게 만드는 단 하나의 중심 중구에서 그 기초단체장에 당선이 됐다고 하면은 그 관심, 지지, 응원 정부 여당 소속인 제가 못 해낼 게 있겠습니까? 그 부분을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그 일면에 김부겸 후보가 탑에 걸리고 그 밑에 오영준 후보의 소식이 조그맣게 걸리기를 기대하시는군요. 네, 그 집권 여당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IBK 기업은행 중구를 유치하겠다고 하셨어요. 네. 뭐 여당으로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박정권 수성구청장 예비 후보도 같은 공약을 걸었는데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뭐 또 몇 분의 기자님들께서 이거 집안 싸움 벌써 난 거 아니냐 하는데 여러분 집안 싸움은 굉장히 그 부유한 집안에서 잘 일어납니다. 그만큼 저희가 준비해온 공약과 정책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사실은 뭐 집안 싸움은 전혀 아니고 선의의 경쟁인 것이죠. 일단 아시는 바와 같이 기초단체장이 IBK 기업은행이라는 IBK 기업은행 본점 유치라는 거대한 이 공약을 혼자서 해낼 수 없습니다. 네.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것이고 국회 입법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기초단체장은 기초단체장이 해야 될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런 차원에서 수성구청장 예비 후보이신 박정권 후보도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자신 있습니다. 중구에 다른 곳도 아니고 대구 중구의 IBK 기업은행뿐 아니라 여러 이제 2차 공공기관 이전 직접 효과를 누릴 수 있는 2차 공공 이전 할 수 있는 그 저력이 중구에 있고 부지도 있고 인프라도 이미 완성이 되어 있다. 그 역할을 열심히 세일즈하고 정주 요건을 개선하고 그 어떻게 이제 대구뿐 아니라 전국에 소구할 수 있는가. 그리고 아까 그 제가 들어오기 전에 김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에게도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 당위와 이 망국적 지역 그 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도와주십시오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초단체장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죠. 네, 그리고 또 어느 지역에서 승리를 거두실지 모르기 때문에 뭐 또 양쪽을 다 하시는 게 뭐 전략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죠. 이제 대구 차원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일단 중구든 수성구든 오려면 대구로 오는 게 확정이 되어야 해요. 알겠습니다. 그 좀 이게 그 기업은행은 뭐 중구하고 수성구가 경쟁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좀 김부겸 후보 캠프에도 계시기 때문에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한다는 그 공약 그 뭐 중국 기초자치단체장의 그 역량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 김부겸 후보가 시장이 당선되면은 그리고 김부겸 후보를 이렇게 지금 오늘 권실성 의원도 캠프에 합류했는데 김부겸 후보의 인맥이나 그리고 그 입법 경험이나 이런 그 국회 내의 인맥을 다 동원해서 그러면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겠다는 공약도 현실화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아직 이제 공식적인 시장 후보 캠프에 그 공약 및 정책이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살짝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만 다만 그 대법원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치열한 연구가 지금 김부겸 후보 캠프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중구청장 후보가 아니라 만약에 부대변인으로 한 번 더 불러주신다면 제가 다음번에 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또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이제 기업은행 이전에 대한 당위에 대해 확실하게 설명을 해야 된다. 근데 저는 다른 걸 다 떼고 중구가 정말 그 기업은행 본점의 최적지다라는 두 가지만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네. 금융지역본부들이 중구 쪽에 좀 더 모여 있습니다. 3월 5일 김민석 국무총리께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은 확실하게 비수도권으로 이제 이전을 시킬 것이며 그리고 비수도권으로 간다 하더라도 사실상 뭐 출퇴근이 가능한 정도의 그 정도 그 거리로는 절대 이전을 시키지 않는다. 네. 그 집적 효과를 확실하게 누리게 만들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미 인프라가 갖춰진 그리고 최대한 그 예산이 들지 않는 선에서
결정을 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중구 같은 경우에는 대구의 중심이면서 중구의 중심인 구 노보텔 부지, 대구 시티센터라고 불리는 그 건물, 그리고 대구 백화점 본점, 이런 이제 훌륭한 부지들이 있는 거예요. 이 부지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제 내륙 금융의 중심지로 만들 수 있다. 그 부지들뿐만이 아니고 제가 앞으로 또 본선거 기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준비들을 잘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시간이 짧게 남았는데 류기호 청장이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무투표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민심의 가늠자는 지지난 지방선거, 2018년 지방선거인데 당시 민주당 노상석 후보가 33% 약 그 정도를 확보했고 류기호 청장이 51%, 바른정당 이민환 후보가 15% 이렇게 득점을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중국 인구가 말씀하신 대로 많이 젊게 바뀌었고 이번에 득표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득표율 이제 예상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구체적인 수치보다는 항상 요즘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김부겸 후보의 득표율보다 10% 아래 그 위로만 가겠다. 김부겸 후보와 득표율이 10% 이상 차이가 나지 않게 제가 열심히 선거운동하겠다. 그게 제 구체적인 목표입니다. 네. 사실 많은 분들께서 아직 그 김부겸 시장 후보에 대한 후보에 대해서 이제 곁을 많이 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 완전히 이제 곁을 내어주시는 그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적은 것 같아요. 이참에 대구민주당이 이만큼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정부 여당이 대구를 위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구에서 제가 그 모습을 그 선봉에 서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네.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근데 싶습니다. 젊은 인구는 사실 뭐 득표 마음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표장에 가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좀 최대한 투표를 독려하시는 전략이신가요? 그러면? 투표를 독려를 해야죠. 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사실 대구에 연고가 있는 그런 인원은 아니지만 지금 중구에 유입된 25,000 인구 그리고 나아가서 원래 이제 그 삶을 영위하고 계셨던 선주민들 간에 그 융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구의 미래는 사실 어둡다. 중구의 발전의 여지는 낮을 수밖에 없다. 그 심정을 제일 잘 이해하는 중구청장 후보 오영준이 그 이제 투표장에 많이 가실 수 있게 열심히 공약 정책들을 내놓겠다. 그 말씀을 네. 드리고 싶습니다. 투표장으로 젊은 인구가 많이 가게 하시는 게 아마 오 후보님한테는 유리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 정규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사실 여쭤볼 게 아직 굉장히 좀 많이 남았는데요. 네, 준비한 그 질문지 받으셨겠지만 준비한 질문이 한참 많았는데 예. 네, 오늘 제 얘기가 재밌어서 다 못다 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못다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이크는 이제 오프했고 유튜브를 온했습니다. 김우락 변호사, 오영준 중구청장 예비후보 계속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쭤볼 게 너무 많았는데요. 일단 부모님이 그럼 선거운동에 도와주세요? 여기 오시나요?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기로 약속을 한 상태고. 그럼 대구로 와서 함께 뛰십니까? 근데 이제 그 두 분 다 생업이 있으셔서 이제 생업을 이제 최대 허락하시는 한 많은 네. 도움을 주시기로 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반대 안 하시는 부모님도 말투는 이제 완전 대구 사람인데 부산. 근데 네. 이제 제가 지방의원 일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확실히 이제 대구에서 오래 사신 어르신들은 확 알아채세요. 네,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좀 민감한 편인데 잘 모르겠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아마 뭐 극적일 때 이럴 때 한번 탁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사실 이걸 교정을 좀 해야 되나? 이게 대구 경북 같은 아니 뭐 거 교정을 하면 확실하게 표준어로 하셔야지. 교정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또 뵌 중국 구민 중에 이런 말씀을 주신 분이 있어서 큰 힘이 됐어요. 대구 말과 부산 말이 섞여 있는데 나중에 대구와 부산 전부 다 커버하는 그 정도 영향은 가지겠다고 약속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약간 이야.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네. 제가 정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감동을 받은 좋은 일이 조언이시네요. 네, 아까 전에 뭐 여러 질문을 했는데 사실 시간 관계상 짧게 넘어갔었는데요. 일단 저는 기업은행 유치 대구시도 굉장히 원하고 있어요. 근데 직원 반발 뭐 계속 부탁하시고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 얘기하시겠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기의 삶의 거주지가 바뀌고 이게 작은 문제는 아닌 것 맞습니다. 같아요. 직원 반발이 상당할 것 같은데 네. 그건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제
뭐 당연한 얘기지만 지금 이재명 정부의 기조이기도 한 일입니다. 이제 모든 구성원들에 대해서 그냥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이제 설득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중소기업은행이 이제 그 IBK 기업은행의 사명은 중소기업의 지원인 것이고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 망국적 지역주의 타파 그리고 5국 3특 체제로 나아가는 이 과정에서 기업은행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 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소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제가 대구에서 4년 가까이 지방의원을 하면서 느꼈던 가장 큰 부족한 부분이 또 그런 것이기도 했어요. 여러 민원을 이제 주시거나 아니면 정말 가슴 아픈 상황에 처해 있으신 분들은 사실 본인들의 문제가 해결되기도 원하지만 정치와 행정이 해야 될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들의 마음을 돌봐드리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큰 만큼 그분들에게 이제 그 상징 자본으로서의 그 위로와 그리고 또 더욱 더 끝없는 설득을 해야 되는 것이 의사결정권자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 해내야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포부가 엄청 좋으세요. 네. 일단 텐션이 그러니까. 체력이 지치지 않으시는. 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실 때 젊은 층이 투표장에 많이 나오면 유리하다. 변호사님 조금 앞으로. 네. 예, 유리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셨는데, 근데 또 딱 그 세대시니까 지금 2030 세대가 어떻게 보면 좀 오른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다라는 평도 많은데 네. 실제 후보님께서 이렇게 뭐 접해 보시면 어떤지 분위기가 어떤지 또 그리고 젊은 층이 실제로 투표장에 많이 나왔을 때 지금 민주당 후보 분들에게 좀 유리할 것인지 객관적인 평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예, 그 제가 이제 젊은 유권자분들께서 투표장에 많이 나오면 유리하다라고 네. 정확한 워딩을 쓴 건 아니고요. 제가 말했어요. 예, 저의 분석입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투표장에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네. 하겠다. 정확한 워딩은 그렇습니다. 제가 뭐 또 4년간 지방은 이제 의정 활동뿐만 아니고 이제 그 여러 더불어민주당의 그 대구에서의 더불어민주당의 역할 그리고 정당 정치와 정당 민주주의의 효용 이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그 연구를 지난 몇 년간 하면서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런 그 2030 세대의 약간 그 오른쪽 이제 턴 라이트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그 문제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부분은 결국에 이제 그 각자가 누리는 삶이 되게 풍족하지 않아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이제 대한민국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면서 사실 부모 세대보다 소득이나 자산이 낮아지게 되는 첫 세대가 지금의 이제 2030 그리고 또 10대들이 아닐까라는 분석이 맞습니다. 많더라고요. 네. 저는 그 부분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번 2026년 지방선거 역시 그런 정치나 이념의 대립이 아니라 정말 그 실용과 민생 그게 주안점이 돼야 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네. 이게 정말 재밌는 게 저도 작년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선수의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상대적으로 좀 덜해진 편입니다. 제가 실제로 물리적으로 이제 뵙는 유권자분들도 그렇고 제가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는 지금 세대 특히 대구의 젊은 세대들의 여론이 뭐 여러 가지 주식 이야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정부와 여당의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한 반응도 있을 것인데 확실한 것은 그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정치 이념 얘기보다 그런 이제 뭐 주가가 얼마냐 실리 얘기를 많이 한다. 그런 실리에 대한 내용의 언급의 빈도 그것 자체가 높아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번 지방선거 때 이 문제만큼은 좀 대단히 집중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그렇다고 기초단체장 후보인 제가 모 전 땡땡 위원장님처럼 지방선거에서 무슨 이념 대립을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나아지고 여러분들이 영위하는 이 삶의 터전이 사회가 어떻게 더 나아지는지 행정과 정치가 그 역할을 해내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근데 작년 말에 이제 윤여개인 이럴 때랑 다르게 조금 분위기가 반전됐다. 특히 주식 이런 이야기들을 주변에서 많이 하고 저도 조금 체감이 됩니다. 그 결과가 아마 어떻게 나타나는지 선거 결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요. 중구의 가장 좀 수건 사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구청사가 굉장히 노후화됐어요. 제가 대부분 9개 구군 구청사를 많이 가봤지만 군청사나 이 청사가 아주 노후화가 심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 청사도 새로 지어야 되지 않냐, 뭐 옮겨가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 공간이 굉장히 노른자 땅이에요. 여기를 활용해야 되지 않나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쭙고 싶은 게 진행자께서 혹시 중구 구민이십니까? 아닙니다. 예, 근데 일단 본인이 그 소속된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의 그 청사가 사실 되게 의리의리하고 뭐 삐까뻔쩍한 그런 청사가 돼서 과연 그 구민들의 삶이 크게 나아질까요? 예. 지금 저도 중구청 청사를 몇 번 방문을 해본 바 있지만 그 실제로 그 공무원 공직자분들의 이제 조금 불편함이 좀 많아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근데 근무지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부지가 넓지 않고 이제 그 빌딩 형태이다 보니까 원래 그게 청사 용도 건물이 아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청사를 정말 그 좋은 부지에 좋은 곳으로 이전해서 정말 그럴듯한 뭐 복합 청사를 만들겠다 이런 것은 구민들에게 직접 와닿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다만 구민들의 이제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업무를 하시는 그 공직자들의 편의는 봐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그 예산과 이제 여러 그 단위 사업, 세부 사업들을 살펴봐야겠지만 과연 신청사 이전이 지금 대구 중구가 해야 될 사업들 중에 우선순위에 있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정말 그 중구청 청사를 이전해야 한다면 그냥 단순히 좋은 곳으로 이전해서 좋은 건물을 짓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시너지를 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지금 류규하 구청장께서 이제 대구 백화점 본점에 청사를 이전하는 것을 제가 공약으로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지에 왜 청사가 들어갑니까? 훨씬 더 나은 경제 유발 효과와 지역 내 총생산을 이제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네, 그 대백 얘기하셨으니까요. 아까 기업은행 얘기하셨는데 사실 대백 부지 굉장히 비쌉니다. 여기는 가격이 다른 대구 전체로 봤을 때 굉장히 높은 곳이거든요. 뭐 수성구만 하진 않아도 여기에 기업은행도 조금 무리 아니에요. 제가 부지가. 관련해서 아까 연구를 정말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제 굉장히 또 많은 분들 그리고 현직에 계신 분들 관련 이제 그 업계에서 현직에 계신 분들 말씀을 많이 듣고 있어요. 그분들 중에 그 정책 기반의 경험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대백 본점 그 부지 그리고 건물이 그 가액이 어느 정도 되길래 그렇게 몇 년째 지금 비어 있냐. 제가 파악한 가액을 말씀드렸더니 그거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분은 그 서울 기준인 거예요. 서울 기준으로는 그렇죠. 서울 기준으로는 네. 그렇고 실제로 이제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이제 서울에 있는 IBK 기업은행 본점을 그 더 나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사실 거의 이제 뭐 1조 가까운 그 몇 천억, 한 7, 8천억대로 이제 보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향후 뭐 자재비 상승, 뭐 건설비 막 그런 거 생각하면은 뭐 그 이상으로 좀 봐야 되는 것이죠. 거기다 정주 여건 개선까지 합치면. 근데 정말 이 그 외딴 곳에 떨어진 뭐 예를 들면은 거의 뭐 강변에 있는 그 텅텅 빈 부지 그런데 기업은행을 세운 그 본점이 유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 핵심 도심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 그렇죠. 중구 한복판에 들어오고 그리고 그 대구 기준이 아니라 전국 내셔널 기준으로 내셔널 스탠다드로 봤었을 때 이 정도 비용 그리고 여러 가지를 계산해 보면 정말 나쁘지 않은 네. 수치가 될 수도 있다 그런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호가를 알고 있는데 뭐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 그리 많지 않은 비율이긴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바쁘신데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저희 오늘 유튜브 이야기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계속 자기 선거도 준비를 하셔야 되면 본격적인 선거 운동을 저쪽 후보가 정해지면 하시겠습니다. 그렇죠? 아니 지금도 이미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어쨌든 김봉현 캠프 일을 조금 손에 놓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도 이제 저희 거의 풀로 아. 재선거 운동을 하면서 이제 원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계시는군요. 매일 이제 출퇴근 인사 하루에 1시간 반, 2시간 총을 다 네. 합쳐서 3-4시간씩 구민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고 중구는 또 걸어서 선거 운동이 가능한 네, 선거구이기도 그렇죠. 합니다. 열심히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다음에 형평성을 위해서 국민의힘 후보가 정해지면 초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